안녕하세요. 모두의 행복을 위한 일상생활 속 인권과 우리 상호 존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김승진입니다. 자, 오늘의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인권과 고객응대 근로자들에 대한 상호 존중하는 것, 또 사례로 보는 고객응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권이란 무엇이냐? 인권이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장애 유무와 상관없습니다. 이게 장애인만 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장애인만 인권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남녀노소 또 장애 유무 또 성적 지향 누구나 어떤 관계없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고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헌법 10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모든 인간, 모든 국민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인권인데요. 방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가 있건 장애가 없건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사람답게 살 권리.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이게 사람의 권리라는 것이죠. 그런 권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또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인데 다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름이 있는데요. 그 다름이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름이 오히려 개성으로 인정받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사회입니다. 내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 장애 가진 당사자들을 통해서 개성으로 인정받고 그 장애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함께 우리가 어울려 살아갈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할 그 책임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고객응대 근로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바우처 택시라든가 교통약자 이동수단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분을 도와주는 많은 고객들을 만날 텐데 그분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자, 고객응대 업무는 자신의 감정에 좋거나 슬프거나 또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본인들의 감정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특히 고객에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되고 좋지 못한 직원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을 우리가 감정 노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고객들 앞에서는 웃어야 하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서는 안 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바우처 택시라든가 또는 콜택시 또 교통약자 이동수단 등을 통할 때 그분들도 그 고객응대 업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응대 근로자라는 것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면서 하거나 정보통신, 전화라든가 인터넷 등이 되겠죠. 그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고객응대 근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인권은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도 인권이 있듯이 이 사람들에게도 인권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상호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고객응대 직업군의 업무는 직접 대면하는 업무는 우리가 보다시피 택시 그리고 버스 운전하신 분들 또 택시 운전하신 분들 바우처 택시 운전하신 분들 그분들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겠죠. 특히 간접 대면 우리 콜센터 상담 우리도 택시 예약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콜센터에 전화를 하는데 사실 콜센터 상담원들이 업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폭언을 하거나 욕설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성희롱하는 심지어 이런 분들까지 있고 텔레마케터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들도 고객응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또 공공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민원실이라든가 주민센터 직원들 또 보험공단의 직원들 또 사회복지사들 이런 분들도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민원인들을 대하는 감정노동에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고객응대 근로자가 겪는 문제가 어떤 거냐면 정신적으로 사실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다든가 대인기피증, 또 잠을 못 자는 수면장애, 공황장애 등 정신적으로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나 실제 그분들도 인권이 있는데 그분들은 고객응대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지 못하는, 그래서 인권 침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실제로 이직하는 이직률이 좀 높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인간관계, 본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그분들에 대한 대인 기피증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정 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 문제의 발생이 통해서 이직률이 생기고, 이게 생산성 저하가 되면 당연히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분들, 또 그 누군가 어떤 고객응대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누군가의 고객응대 근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입장, 공감하는 능력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사실 공감하는 능력, 그리고 역지사지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할 때 저 사람이 나의 친구인 것처럼, 저분이 나의 가족인 것처럼 대한다면 사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상호 존중해야 되겠죠. 우리만 그 사람들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또 그들도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공감해주고, 우리도 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존중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그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들만의 각기 다른 개성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의견이나 행동을 바꾸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다른 사람을 바꾸도록 하는 거, 계속 그 사람의 의견을 바꾸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을 나의 생각으로 바꿔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저 사람과 내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그 사람을 존중해주는 그 마음이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과 나 사이의 차이점에 집중하지 않죠. 그 사람들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선택과 의견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사람들을 그냥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거. 우리가 장애 당사자도 우리가 장애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장애를 받아들이라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호의 의견도 그렇게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의 주장과 의견, 생각을 고려해 줘야 합니다. 이게 존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 다른 사람과 말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고려하고 공감해 주는 것.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해서 비장애인을 공감해 줄 수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입장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비장애인은 장애인을 충분히 공감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의 존중, 우리의 실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폭언은 마음의 흉기입니다. 그러면 폭언을 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한다면 그것은 마음의 온기가 되겠죠. 자, 우리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 이게 생각 없이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 뭐 이런 표현 우리가 하잖아요. 누군가의, 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인데 누군가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 주면 좋겠다. 갑과 을이 없는 사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미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타인의 감정을 배려하는 우리, 그 여러분이 진정한 고객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배려한다면 우리의 친절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품격을 세워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10월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조치가 시행되었다. 우리가 콜택시를 전화하거나 어떤 콜센터 전화하면 항상 이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하지 말아주라. 이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예의고 이제 법까지 시행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성희롱 사례도 있습니다. 외국 출장을 자주 가는 무역회사 사장이 항공사의 그 특정 여승무원에게 자꾸 추근덕거리면서 미쓰김 나 왔어, 뭐 커피 한 잔 줘, 뭐 이렇게 어떤 그 언어적인 성희롱 등을 통해서 회사에서 고충을 제기했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탑승을 거부하겠다는 공문을 보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어떤 그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자들에게 이런 행동은 굉장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해당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그 승무원이 우리의 가족이었으면, 또 나의 친구였고 나의 지인이었다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겠냐라는 거죠. 굉장히 불쾌하겠죠. 그러나 그 당사자는
그 승무원을 보면서 우리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지인이라는 공감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사례입니다. 2013년 4월에 라면을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기내 승무원을 폭행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미국에서 FBI에 그 연행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한국 사람입니다. 2014년 10월에 아파트 경비원 70대 아파트 경비원이 50대 주민에게 심한 욕설과 질책 등을 견디다 못해서 사실 자살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말, 또 가불의 마음으로 이것 고객들을 대했을 그 서비스 당사자들을 대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또 2015년에도 백화점 귀금속 매장에서 무상수리, 약 10년이 지난 귀금속을 가지고 와서 무상수리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보증서도 없고 못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부모님 찾아와서 나를 부끄럽게 했다. 나를 무안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직원을 무릎 꿇게 하고 사과를 강요했다. 이런 경험들을 하는 직원들은 대인 기피증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가 또 잘못을 했을 때 나에게 또 이런 위해를 끼칠까 하는 그런 어떤 대인 기피증을 경험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의 친구가 우리의 지인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도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공감하는 능력,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자, 나만 중요하게 여기는 이기적인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고 싶습니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자녀로 자라는 것을 바랍니까? 타인의 약점을 들추고 계속 폄하하는 사람,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웃과 함께하며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타인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으로, 그리고 부족함을 메워주고 잘못을 감싸주며 함께 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모범의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 그리고 비장애인에 대한 인권도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당사자들에게도 똑같이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의 마음과 그분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함께 한다면 모두가 행복한 가불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또 폭행이 존재하지 않고 또 차별과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합니다.